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6.25 전쟁 때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똑똑히 기억하신다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하셨대요. 강원도 철원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부상을 당하셔서 치료를 받던 중에 휴전을 하여 제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전투는 12명의 소대원 중에서 단 2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전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중공군과의 교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대요. 네,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 또 다른 교전에 대한 것입니다. 때는 1952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사단 소속이었던 할아버지는 부소대장으로 계셨고요. 소대장 한 분과 소대원 10명, 이렇게 총 12명이 함께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날 할아버지 소대는 고지를 지키고 있던 다른 소대와 교대를 하게 됐는데요. 고지를 지키던 소대원이 할아버지네 소대를 반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오래 기다렸다고, 고생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저쪽에 중공군들이 엄청 많은데 쥐새끼처럼 웅크리고 있고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2주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떠났답니다. 할아버지 소대는 앞으로 2주 동안 그 고지를 지켜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중공군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약간 동쪽에 있는 고지라서 중공군과 마주칠 확률이 적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고지는 높고 산세가 험한 곳이라 적군들도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대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강인혁 소대장이라는 분이 고지에 도착해서는 경치가 참 좋다면서 소대원들에게 어서 참호로 가서 살펴보고 보수할 데가 있으면 빨리 보수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말에 소대원들은 부지런히 움직였죠. 그리고 소대장이 부소대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어떨 것 같냐고요. 할아버지는 6.25 발발 때부터 전쟁을 경험하신 직업군인이셨거든요. 경험을 살려서 대답하셨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교적 후방인데다가 산세도 험하고 높아서 중공군이 쉽게 오지 못할 거라고요. 소대장도 그렇겠냐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께 담배를 건넸대요. 그렇게 첫날을 포함해서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답니다. 아니 오히려 전쟁 중이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지루했대요. 멀리서 들리는 포성만이 그곳이 전쟁터 한가운데라는 걸 상기시켜줄 뿐이었죠. 솔직히 산세가 험해서 중공군이 오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 부대원들 모두 나름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전쟁터라는 것을 가끔 잊을 정도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불침번을 써기 위해 교대하던 병사들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대요. 항아리처럼 둥근 물체가 달처럼 희뿌연 빛을 뿌리면서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병사 한 명이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그때 누군가 외쳤대요. 조명탄이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보던 조명탄은 밝은 빛을 내며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였는데 그건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달라도 어쩌겠습니까? 전쟁터다 보니 내가 죽지 않으려면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소리와 동시에 언덕 너머 중공군 진영에서 총소리가 났답니다. 타다다다, 따다당 하는 소리가요. 중공군이 쏜 것으로 생각되는 총소리였어요. 중공군의 기습이라고 판단한 할아버지는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타타탕, 따다다다다 하는 기관 총소리와 총소리가 양쪽 참호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둥근 물체는 서서히 할아버지네 참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 조명탄도 아니고 헬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 어떤 소리도 없고 프로펠러나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신형 무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물체를 향해 총을 쏘셨답니다. 탕창 따다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물체가 잠시 반짝이더니 다시 4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갑작스런 현상에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저게 뭐냐면서 사격을 멈추고 물끄러니 그 물체를 바라봤대요.
그 둥근 물체들은 마치 얼음 위에 놓인 썰매처럼 허공을 스리륵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참호에 숨어있는 병사들 머리 위로 다가와서는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어서 숨으라고 적들의 무게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자 소대원들은 일제히 참호 뒤에 만들어둔 방공호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어느새 그 물체는 방공호 위로 다가와서 마치 소대원들을 찾는 것처럼 빛을 내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대요.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소대원 한 명이 욕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그 물체를 향해 총을 쏴댔답니다. 따다다다 하고요. 분명히 총에 맞았는데도 그 물체는 아무런 타격을 입은 것 같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물체에서 갑자기 밝은 주황색 빗줄기가 방공으로 내려온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빛은 벽을 통과해서 안에 숨어있는 소대원들의 몸에 비치기까지 했답니다.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겠죠? 소대원들과 할아버지는 서로 그 빛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그 빛이 다가오면 일부러 맞아보기도 했대요. 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빛이 사라지고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와 소대원들은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진 그 물체가 하늘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셨대요. 다들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멍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 빛을 맞은 대원들이 토하거나 몸을 떨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빛에 노출된 부위에는 수포가 생기고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할아버지와 소대장이 함께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상부에서는 단순 교전으로 처리해버렸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전투 상황으로 기록된 거죠.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가고 며칠 뒤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많은 소대원들이 죽고 할아버지는 부상으로 인해 후방병원으로 보내졌대요. 2명만 살아남은 끔찍한 전투였지만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대요. 그때 그 사건으로 부상자만 생기지 않았다면 모두 무사했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은 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때 그 일을 겪었던 소대원들은 모두 사망하셔서 현재까지 그걸 증언해줄 증인은 남아있지 않았대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똑똑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건 북한군도 아니었고 중공군도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들은 분명히 그날 뭔가와 교전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그날 밤 사연자분의 할아버지와 소대원분들이 만난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FO였을까요? 아니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였을까요? 오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